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12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죠. 페드가 3연속 금리 인하, 더 나아가서 QT를 중단하고 QE까지 확대하게 됐는데 시장은 하락이 나옵니다. 이거 뭐지? 당황하시고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답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준 3연속 금리 인하, 더 나아가서 QT를 중단하고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QE를 확대하게 됩니다. 오는 12일부터 대략 4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다. 3개월물 단기부터 연준은 필요할 경우 잔존 만기가 3년의 국채로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반적인 QT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QE는 아닙니다. 양적 완화죠. 이거의 반대말이 QT, 양적 긴축입니다. QE는 장기물을 매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진행된 건 3개월물, 400억 달러로 시작하게 된다. 이 미디어에서는 200억 달러가 처음에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4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3연속 금리 인하에 양적 완화까지 확대하게 된다. 지금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준의 대체대 지표입니다. 페더럴 리저브 밸런스 시트. 보시면 이게 2008년도에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거의. 그쵸? 여기에서 세 차례의 양적 완화로 4.2조 달러. 이걸 QT로 줄여버립니다. QE로 4.2까지 가고요. 양적 긴축으로 3.7조 달러.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로 9조 달러까지 육박하게 돼요. 이걸 줄인 게 6.6조입니다. 줄였던 것을 10월 FOMC에서 중단을 시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단기 금리 시장의 QE로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연준은 시장의 유동성을 들이붓는 거죠. 그쵸? 3연속 금리 인하 9월, 10월, 12월 말입니다. 여기에 QE까지 확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시장에 떨어졌는지 이유를 살펴보시죠. 원래 모든 투자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올라간다. 코인이 올라간다. 금리를 올리면 주가와 코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리겠죠. 자, 실적이 좋은 걸 알고 기업을 주식을 매수를 했어. 실적 발표가 딱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앞으로 자 먼저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60일 이동평선 녹색선이죠. 이걸 깼어요. 최근에. 언제 깼냐? 10월달 10월 29일이었죠. FOMC 이후에 우리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시장이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확신한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달렸죠. 쭉 그랬더니 연준이 보시면 이때 슈팅이 나왔어요. 갭을 뜨면서 갭으로 공간을 뛰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연준이 우리 12월 달에 금리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때부터 쭉 빠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물량 소화하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12월 FOMC 때 지금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반등이 나오고 FOMC 직후에는 상승이 나왔어. 금리 인하 직후에는. 근데 제롬 파월 기자회견 때 그때 쭉 떨어졌던 거죠. 12월과 똑같다. 이때도 금리 인하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때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12월에 어떻게 했죠? 했습니다. 근데도 여기 양적 완화까지 확대가 됐는데 떨어졌다는 거.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자, 먼저 점도표. 점도표에서 2026년도 금리를 한 번밖에 인하 안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데이터, 즉 고용과 물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우리가 금리 결정은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아.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도표는 유동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중립금리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닌, 즉 금리를 인하할 때는 거기 끝단을 중립금리라고 하고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끝단을 중립금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의 하한폭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이 많지 않을 거야. 이 중립금리 또한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점도표도 얼마든지 유동적이에요. 자, 기자회견. 이것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거짓말쟁이가 이번에 드러났죠. 12월 달에 할지 안 할지 몰라. 해버렸죠. 그래서 시장이 떨어졌는데 과연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원래 공식이 바뀝니다. 그들이 나름이에요. 시장을 컨트롤하다가 시장은 띄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차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연준의 의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나스닥의 월봉인데요. 막대한 양의 거래량 보이시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 이때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는 동학개미 운동, 미국에서 로빈후드 운동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래량으로 쭉 상승해 나왔어요. 지금 그때의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거래량은 개인의 물량이 아니다. 기관의 물량입니다. 기관. 지금 개인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물량은 월가의 자본들이죠. 이게 페드와 직결되어 있다. 페드는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3연속 금리나 2024년도 다시 한번 3회 금리나 시장을 받쳐주고 있죠. 여기에 레포 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서 거기에 유동성을 들이부었지만 이것 또한 양적 완화의 확장판입니다. 페드의 대체 대표, 그게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쵸? 유동성을 들이분다는 거예요. 팩트는. 본질은 뭐죠? 여기에 돈이 들어가면서 결국 상승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흔들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일본 기준으로 60일 이동평선을 깼기 때문에 4월달 이후에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이 녹색 선을 깨버렸어요. 깼더니 한 타임 쉬겠죠. 얘가 쉬는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는데 자금이 코인으로 이동합니다. 그 자금줄은 첫 번째가 ETF 대규모로 나오게 되어 있죠. 여기에 블랙락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도입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 디지털 자산 구조화 법안이라고 하죠. 1933년 증권법 등록법 면제 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코인 친화적인 규제 법안이라는 거. 이미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됐었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연준이 유동성을 위에서 뿌려줘야 됩니다. 직접 뿌려주고 있다. 그동안에는 뿌려준 유동성이 증시로만 흘러갔죠. 이제 그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괴리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죠.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기반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을 뚫어주게 될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이번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겠죠.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숲을 봤다면 내가 잘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잘 자라는지, 그게 도착할 수 있는지 그려야 되겠죠.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서 리플, 은행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조건부로. 지금은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 이런 게 아니고 신탁과 커스터디 이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건부지만 이 조건부를 제외한 승인으로 확대하게 될 겁니다. 리플 이외에도 비트고, 피델리티, 팍소스, 서클 얘네 또한 함께 인가를 받아주고 있다. 상당히 감이 오시죠? 코인 관련 기업들이 은행 라이센스를 먼저 조건부로 취득합니다. 추후에 조건부를 삭제한 승인을 받아내게 되겠죠. 그럼 여기로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7월 3일날 리플이 스탠더드 커스터디, 리플의 자회사이죠. 이걸 통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지금 신청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직접 연결된다는 거죠. 이 마스터 계좌는 미 페드의 산하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예금 취급 기각 등 특정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는 중앙은행 당좌 계좌이다. 직접 결제 및 청산, 이 계좌를 보유한 기관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과 직접 거래하며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인 페드와이어 등을 이용해서 자금을 즉시 결제하고 청산할 수가 있다.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리플이 연결되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이게 보이시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2024년 7월 31일입니다. 국경간 결제 플랫폼이에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간 결제 상호 운영성 확장판입니다. 여기에 의장은 유럽중앙은행, 여기 참여하는 업체에 스위프트와 리플과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글로벌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 말은 즉 ISO 2002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ISO 2002,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입니다. 사실 코인과 CBDC,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자산들, 얘네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얘네가 이동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국제 표준이에요. 이게 원래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 증권, 무역, 외환, 맨 앞에 결제가 있죠. 이 5가지를
결국 IS2002 여기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관리자 그룹에 바로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합니다. 스위프트와 리플렛이 공존하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공존합니다. 또 다른 업체의 영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세계 3대 예탁결제원인 유로클리어, 미국의 예탁결제원인 DTCC, 독일의 예탁결제원인 클리어스트림, BIS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리플이 왜 모든 코인의 대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지구의 새로운 혈관의 주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매집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5% 보유 목표인데 62% 할당량을 채웠다. 그리고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를 스테이킹된 ETF를 SEC에 신청합니다. 승인 때는 시장 판도가 뒤집힌다. 저 또한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대규모로 들어온다. 예금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안전하게 확보된 마진을 확보한다. 쉽죠? 말이 좋아 스테이킹이죠. 기본적으로 채굴이죠. 채굴에는 개발자, 사용자, 가운데 검증자가 있죠. 채굴자, 개발자가 있고 이게 포수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 채굴자 대신에 지분 증명으로 바뀐다는 거죠. 똑같아요. 자금을 많이 댄 놈이 자금을 가장 많이 댄 놈이 여기에 검증자금 합류를 해서 같이 메커니즘에 경제활동체에 참여해서 거기에 합당한 이자를 받아낸다. 이자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안전한 걸 좋아하죠. 근데 거기에 블랙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SEC 의장 포레키스가 포수 지분 증명은 증권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 리퀴드 스테이킹 이것도 증권이 아니야. 짱박힌 물량조차.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더불어서 매집을 대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달 2025년 7월달에 거래소 대량으로 전세계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빠지게 됩니다. 쭉 빠져요. 가파르게. 이 물량의 고스란히 기업들로 짱박히고 있다. 7월달 이후에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매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마인이죠. 무려 115만 개에서 400만 개에 거의 이제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물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5조 원, 6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그 이사회 의장인 톰리가 직접 얘기해주고 있죠. 슈퍼사이클이 멀지 않았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입니다. 최근에 좀 떨어졌죠? 여기만 제끼더라도 2021년도 여기 고점을 제끼더라도 비트코인의 비율을 원화 기준으로 한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돼요. 여기를 제끼게 되면 더 훌쩍 커지겠죠. 이번 장세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제낄 확률이 높습니다. 대규모의 기간이 주도하는 4년 사이클이 아닌 2년 기간이 중요한 사이클로 슈퍼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 지금 기관들이 대규모로 짐을 싸서 이동해 나갑니다. 그게 지금의 사이클이라는 거. 그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들과 피를 말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도 피가 말리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조용히 매집하면서 상승 시기를 그들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톰리 이사의 의장인데요. 비트마인에 좀 전에 보셨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이 2021년도 고점을 뚫게 되면은 2만 약 2,000달러, 21,800달러인데요. 얘가 원화 기준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8년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11,000달러, 그리고 62,500달러. 여기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실제 이더리움의 구성은 원래 디지털 원유입니다. RWA, 스테이블코인 이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더리움의 상승은 전체 코인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전체 코인의 상승은 전체 위험자산의 상승을 의미하죠. 주식과 코인이 그동안 이제 주식이 많이 갔죠. 코인 차례가 옵니다. 그 전에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죠. 해가 뜨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지금 가장 어둡습니다. 이 확장판을 또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원리를 아는 자만이 이 항해를 끝까지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2017년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네요.